그러면 원더가 여기서는 기적으로 해석이 됐죠? 그렇지? 56쪽 대적 같이 읽을게요. 시작. 교장실로 되돌아갔을 때 엄마와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 가르시아 선생님이 먼저 우리를 보고 그 반짝이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래, 어거스트 어땠니? 보니까 괜찮았어? 네. 엄마를 슬쩍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잭과 줄리안 그리고 샬롯은 가야 할지 남아야 할지 몰라서 문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나를 만나기 전 세 사람은 나에 대해 또 무슨 말을 들었을까? 엄마가 나에게 물었다. 병원에 갔니? 내가 고개를 젓자 줄리안이 대신 대답했다. 과학 시간에 보는 병아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아리는 학년 말에 농장에 기증해요. 엄마가 실망해서 말했다. 그렇구나. 줄리안이 덧붙였다. 하지만 해마다 과학 시간에 새로 병아리를 부화시켜요. 그러니까 봄이 되면 어거스트도 병아리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엄마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 잘 됐구나. 병아리들이 아주 귀엽더구나, 어거스트. 제발 엄마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기 대하는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토시먼 선생님이 말했다. 그래, 어거스트. 친구들이 학교 구경을 잘 시켜주던 혹시 더 보고 싶은 게 있니? 생각해보니까 깜빡하고 체육관 보여주라는 말을 안 했구나. 줄리안이 나섰다. 보여줬어요, 교장 선생님. 잘했다. 샬롯이 말했다. 그리고 제가 학교 연극하고 선택 과목들에 대해서도 말해줬어요. 참! 미술실을 깜빡했네. 괜찮다. 지금 보여주면 돼요. 내가 엄마에게 말했다. 비아 누나 데리러 가야 하잖아. 58페이지. 그건 어서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고 엄마에게 보내는 신호였다. 아, 그렇지.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엄마는 손목시계를 보는 신용을 했다. 아우, 모두 죄송해요.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요. 새 학교에 간 딸을 데리러 가야 해서요. 딸도 오늘 학교를 둘러보기로 했거든요. 마지막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누나가 오늘 새 학교를 둘러보기로 했다는 말, 누나를 데리러 가기로 했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누나는 나중에 아빠와 함께 집에 올 예정이었다. 터시먼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물었다. 따님은 무슨 학교에 다니죠? 올 가을부터 포크너 고등학교에 다니게 됐어요. 오, 입학하기 쉬운 학교가 아닌데요. 참 잘 됐군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힘들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86번가로 가서 다시 버스를 타고 이스트 사이드까지 가야 돼요. 자가용으로 가면 15분 거리인데 그렇게 가면 1시간이나 걸려요. 고생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제가 포크너에 다니는 학생을 2명 알고 있는데 학교를 아주 좋아하더군요. 우리 진짜 가야 돼, 엄마. 내가 엄마의 핸드백을 잡아당기며 재촉했다. 우리는 서둘러 작별 인사를 했다. 우리가 그렇게 갑자기 가려고 하자 토시먼 선생님은 조금 놀란 기색이었다. 기분을 상하게 만든 사람은 줄리안인데 괜히 잭과 샬롯까지 혼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가기 전에 토시먼 선생님에게 잊지 않고 인사를 남겼다. 다들 친절하게 잘해줬어요. 토시먼 선생님이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너를 우리 학교 학생으로 받아들이게 돼서 기대가 크단다. 잘 가. 잭과 샬롯 그리고 줄리안에게 인사를 했지만 눈길은 주지 않았다. 아니, 나는 학교 건물을 벗어날 때까지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좀 기분이 나빴나 봐, 그치? 60쪽 집으로 같이 읽을게. 60쪽 시작. 학교 앞 골목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엄마가 물었다. 그래, 어땠니? 괜찮았어? 조금 있다가 엄마 집에 가서.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내 방으로 달려와 침대에 몸을 던졌다. 엄마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고 사실은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몹시 우울했지만 동시에 아주 조금은 기쁘기도 했다. 울음과 웃음이 맞부딪히는 감정이 또다시 나를 온통 휘감아버린 것만 같았다. 우리 집 개 데이지가 나를 따라 방으로 들어와 내 얼굴을 쓱쓱 핥았다. 내가 아빠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다. 우리 착한 강아지, 우리 착한 강아지. 엄마가 물었다. 괜찮니, 아가? 엄마는 내 옆에 앉고 싶어 했지만 데이지가 침대를 독차지하고 있었다. 비켜봐, 데이지. 엄마가 데이지를 옆으로 쿡쿡 밀어내며 침대에 앉았다. 혹시 애들이 너한테 못되게 굴었니, 여기? 아니, 걔네들은 괜찮았어. 절반은 거짓말이었다. 괜찮기만 했어?
정말 착한 애들이라고 교장 선생님이 엄마한테 일부러 말씀하시더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데이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코에다 입을 맞추고 귀를 살살 문질러 주었더니 데이지가 뒷다리를 흔들며 벅벅 긁어댔다. 엄마는 줄리안이라는 애가 특히 더 착해 보이던데. 아니, 걔가 제일 안 착해. 잭은 마음에 들어. 걔는 착해. 나는 걔 이름이 잭 윌인 줄 알았는데 그냥 잭이었어. 잠깐만, 엄마가 헷갈리고 있나 보구나. 머리를 앞으로 빗고 검은 머리를 한 애가 누구였지? 줄리안. 그런데 걔가 착하지 않았어? 안 착해. 그렇구나. 엄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욕실 있죠? 그럼 어른들 앞에 있을 때하고 친구들끼리 있을 때 행동이 다른 그런 애니? 그런 거 같아. 이런 친구들 있지, 그치? 너희들하고 있을 때하고 어른들하고 있을 때하고 행동이 다른 애들 있지, 그치? 착한 척하는 애들 있지.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다. 어머, 그런 애들 싫은데. 걔가 이랬어. 그런데 어거스트, 대체 네 얼굴은 왜 그래? 화상이라도 입은 거야? 나는 말을 하면서도 계속 데이지만 바라보았다. 엄마는 아무 말이 없었다. 고개를 들어 엄마를 보았을 때 엄마는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었다. 내가 재빨리 덧붙였다. 걔도 나쁜 뜻으로 말한 건 아니었어. 그냥 물어본 거야.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잭은 정말 착했어. 걔가 이랬어. 줄리안, 입 닥쳐! 그리고 샬롯도 이랬어. 넌 너무 무례해, 줄리안. 엄마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두통을 억누르는 듯이 손가락으로 이마를 꾹꾹 눌렀다. 정말 미안하구나, 어기. 엄마가 가만히 말했다. 엄마의 두 뺨이 새빨개졌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 정말이야. 가기 싫으면 학교에 안 가도 돼, 아가. 가고 싶어. 어기. 정말이야, 엄마. 가고 싶어. 그리고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다. 첫날 공포증 64쪽. 시작. 처음으로 학교에 가는 날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뱃속에서 나비들이 파닥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비둘기떼가 요동치며 돌아다녔다. 사실은 엄마 아빠도 조금 긴장했지만 괜히 떠들썩하게 다니면서 나와 누나의 사진을 찍어댔다. 그날은 비와 누나의 입학식 날이기도 했다. 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두 분은 내가 학교에 갈지 말지를 놓고 여전히 의견이 오락가락했다. 내가 학교에 다녀온 뒤로 엄마와 아빠는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엄마는 이제 학교에 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대로 아빠는 학교에 가야 한다고 맞섰다. 아빠는 내가 줄리안에게 지혜롭게 대처한 일과 갈수록 믿음직한 남자로 커가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며 칭찬해 주었다. 엄마에게는 이제 생각해보니 그동안 당신 말이 모두 옳았다고 인정했다. 그런데 오히려 엄마는 자신 없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빠가 어차피 가는 길이니 오늘은 누나랑 우리 학교 앞까지 같이 가보고 싶다고 하자 엄마는 지원군이 둘이나 생겨 한결 마음이 놓이는 눈치였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학교는 우리 집에서 몇 골목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그 동네는 기껏해야 서너 번이나 가봤을까? 사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골목은 되도록 피해 다니려고 하는 편이다. 우리 동네에서는 다들 나를 잘 알고 나도 동네 사람들을 잘 안다. 벽돌 하나하나, 나무 줄기 하나하나, 보도블록 틈 색깔이 훤히 꿰뚫고 있으니까. 시작. 늘 창가를 지키는 그리말디 부인도 새처럼 휘파람을 불며 골목을 오르락내리락하는 할아버지도 엄마가 베이글을 사는 단골 모퉁이 빵집도 잘 알고 나를 애기라고 부르며 볼 때마다 막대사탕을 주는 카페 누나들도 잘 안다. 나는 우리 동네 노스리와 하이츠가 정말 좋다. 하지만 지금은 익숙한 골목길을 내려가는데 벼랑간 까닭 없이 모든 게 낯설게 다가오자 묘한 기분이 들었다. 지금까지 100만 번은 가봤을 에임 스포트가가 완전히 다르게 보였다. 거리는 버스를 기다리고 유모차를 모는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우리는 에임 스포트가를 건너 하이츠 플레이스로 올라갔다. 언제나처럼 비아 누나가 내 옆에서 걸었고 엄마와 아빠는 우리 뒤에 있었다. 모퉁이를 돌자마자 학교 앞에 모인 아이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335 때를 지어 수다를 떨며 깔깔거리거나 아니면 다른 학부형들과 잡담 중인 엄마 아빠 옆을 지켰다. 나는 줄곧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있었다. 누나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다들 너만큼 긴장하고 있어. 오늘은 누구한테는 첫날이라는 사실 잊지 마. 알았지? 교문 앞에서는 터시만 선생님이 학생들과 부모들을 반기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무사했다. 빤히 쳐다보는 사람은 물론 나를 알아보는 사람조차 없었다. 딱 한 번 고개를 들었을 때 어떤 여자애들이 내 쪽을 보며 입을 가리고 속닥거리는 게 보였지만 내가 자신들을 알아봤다는 걸 알자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우리는 교문 앞에 다다랐다. 아빠가 내 어깨 위에 양손을 올리며 말했다. 좋아, 다 왔구나 아들. 누나는 나를 꼭 안고 입을 맞춰주었다. 첫날 즐겁게 보내. 사랑해. 누나도. 아빠도 나를 꼭 안고 말했다. 사랑한다 오기. 다녀오세요. 마지막으로 엄마가 나를 꼭 끌어안았는데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이었다. 나는 너무 창피해서 재빨리 엄마를 끌어안고는 몸을 휙 돌려 학교로 들어갔다. 자물쇠 67쪽 시작. 곧바로 3층에 있는 301호로 갔다. 미리 학교를 둘러보기를 잘했다 싶었다. 정확히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잘 알고 있어서 한 번도 고개를 들 필요가 없었다. 이제는 몇몇 아이들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확실히 느껴졌다. 나는 내 주특기를 살려 모르는 척 지나갔다. 교실 안으로 들어가니 아이들이 책상에 앉는 동안 선생님이 칠판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책상이 칠판을 향해 반원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맨 뒷줄 중에서도 한 가운데를 골랐다. 그래야 아이들의 시선을 덜 받을 테니까. 계속 얼굴을 푹 수그리고 있다가 앞머리 밑으로 다른 아이들의 발이 보일 정도로만 살짝 고개를 들었다. 차츰 책상이 차기 시작하자 나는 아무도 내 옆에 앉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 옆에 앉으려는 아이가 2명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꿔 다른 자리로 옮겨 앉았다. 안녕 오구스트? 샬롯이었다. 샬롯은 교실 앞 책상에 앉으며 나에게 살짝 손을 흔들어 주었다. 어떤 애들은 왜 굳이 맨 앞자리를 골라 앉는지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고깃짓을 건네며 나도 아는 체를 했다. 그때 샬롯과 몇 자리 떨어진 자리에서 다른 아이들과 잡담을 하고 있는 줄리안이 눈에 띄었다. 나를 본 게 확실했지만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 갑자기 누가 내 옆자리에 앉았다. 잭 윌이었다. 잭이 나에게 고깃짓을 하며 말했다. 잘 있었냐? 잭. 나는 손을 흔들며 대꾸했지만 곧바로 후회가 밀려왔다. 괜히 쓸데없는 짓을 했어. 그래, 얘들아. 좋아요, 모두들 자리에 앉으세요. 마침내 선생님이 우리를 마주 보았다. 칠판에는 펜토사 선생님이라고 쓰여 있었다. 모두 빈자리를 찾아 앉으세요. 들어오세요. 선생님이 막 교실로 들어온 학생 2명에게 말했다. 저기 자리가 있구나. 또 저기도. 선생님은 아직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 자, 다들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선생님이 나를 발견했다.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해주세요. 멈칫했던 순간은 기껏해야 100만 분의 1초쯤. 하지만 나는 선생님이 정확히 언제 나를 봤는지도 알고도 남았다. 그 반면에 전문가가 다 됐다. 먼저 출석부를 부르고 자소표를 만들 거예요. 선생님이 책상 끄트머리에 걸터 앉으며 말을 이었다. 선생님 옆에는 물품이 담긴 지퍼백들이 깔끔하게 3줄로 정렬되어 있었다. 이름을 부르면 앞으로 나오세요. 각자 이름이 적힌 지퍼백을 하나씩 나눠줄 테니까 지퍼백 속에는 여러분의 시간표와 자물쇠가 들어있는데 선생님이 말하기 전까지 절대 열어보면 안 됩니다. 사물함 번호는 시간표에 적혀 있어요. 기억해 두세요. 사물함 몇 개는 교실 밖에 없고 복도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해두지만 안 됩니다. 사물함이든 자물쇠든 친구들끼리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니 굳이 물어보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시간이 되면 서로를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알겠죠? 좋아요. 선생님이 큰 소리로 칠성을 부르기 시작했다. 선생님이 고개를 들며 말했다. 좋아요. 먼저 줄리안 알반스. 줄리안이 한 손을 들며 동시에 네 라고 대답했다. 70페이지. 안녕 줄리안. 선생님은 인사를 하고 자석표에 표시를 했다. 선생님이 맨 앞줄에 있는 지퍼백을 집어서 줄리안에게 내밀었다. 와서 가져가렴. 선생님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줄리안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퍼백을 받아갔다. 힘의 아침. 선생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지퍼백을 나눠주었다. 선생님이 명단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나는 유일하게 내 옆자리 하나만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내 자리에서 서너 자리 떨어진 책상에는 둘이 한 자리에 비좁게 끼어 앉아 있었다. 선생님이 그 둘 중 한 명의 이름을 불렀다.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우람한 덩치를 자랑하는 헨리 조플린이라는 아이였다. 헨리, 저기에 빈자리가 있구나. 가서 앉지 그러니? 선생님이 헨리에게 지퍼백을 건네주며 내 옆에 있는 빈 책상을 손으로 가리켰다. 그 애를 똑바로 바라보지는 않았지만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가방을 질질 끌면서 느릿느릿 다가오는 폰만 봐도 내 옆자리로 오는 게 얼마나 싫은지 단박에 느껴졌다. 헨리는 책상 오른쪽에 가방을 툭 떨어뜨렸다. 내 책상과 자기 책상 사이에 일종의 커다란 벽을 쌓은 셈이었다. 페토사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름을 불렀다. 마야 마코비츠, 네. 내 자리에서 내 책상 정도 떨어진 곳에서 한 여자아이가 대답했다. 마일즈 누리, 네. 헨리 조플린과 함께 앉아있던 녀석이었다. 마일즈가 자리로 되돌아가며 헨리에게 가엾은 녀석이라는 눈길을 던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어거스트 풀먼, 네. 엉거주춤 한 손을 들며 조그맣게 대답했다. 안녕 어거스트. 자물쇠를 받으러 앞으로 나가자 선생님이 상냥한 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교실 앞에 서 있는 시간은 단 몇 초에 불과했지만 아이들의 눈길이 얼마나 쏠렸는지 등에 이글이글 불이라도 붙는 듯 싶었다. 그러다 내가 자리로 돌아가자 모두 일시에 눈을 밑으로 떨어뜨렸다. 자리에 앉았을 때는 다들 자물쇠를 돌리느라 바빴지만 나는 손대지 말라는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라 꾹 참았다. 예전부터 자전거 자물쇠를 사용해봐서 자물쇠 여는 정도는 시군중 먹기였다. 72페이지. 헨리는 어떻게든 자물쇠를 열어보겠다고 안간 힘을 썼지만 자물쇠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헨리는 잔뜩 약이 올라 중얼중얼 욕을 내뱉었다. 페토사 선생님이 다음 몇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마지막은 잭 윌이었다. 잭에게 지퍼백을 건네준 뒤 선생님이 말했다. 좋아요. 자, 모두 잊어버리지 않을 만한 안전한 곳에 자신의 비밀번호를 적어놓도록 하세요. 알겠죠? 학기마다 평균 3.2번은 일어난다는데 혹시 비밀번호를 잊으면 가르시아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지퍼백에서 자물쇠를 꺼내 열어보도록 하세요. 벌써 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면서 헨리를 바라보았다. 그러는 동안 여러분에게 내 얘기를 좀 하겠어요. 그 다음엔 여러분에 대해 말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그럼 서로 조금씩 알게 되겠죠? 괜찮겠죠? 좋아요. 선생님이 모두를 보며 싱긋 웃었다. 왠지 나를 향해 제일 많이 웃어준 것처럼 느껴졌다. 가르시아 선생님처럼 반짝이는 미소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평범한 미소였다. 페토사 선생님은 내가 상상한 선생님들과 모습이 많이 달랐다. 나는 선생님들은 죄다 지미 뉴트론에 나오는 파월 선생님처럼 머리 위에 커다란 쪽머리를 한 할머니 선생님처럼 생긴 줄 알았는데 웬걸 페토사 선생님은 오히려 스타워즈에 나오는 몬 모스마랑 꼭 닮았다. 사내아이처럼 짧은 머리에 큼직한 하얀색 셔츠 차림이라니. 선생님은 몸을 돌려 다시 칠판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헨리는 여전히 자물쇠와 씨름 중이었고 자물쇠를 여는 아이들의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점점 더 짜증이 커져갔다. 게다가 내가 한 번만에 자물쇠를 열자 완전히 폭발했다. 더 웃긴 건 우리 사이에 책가방만 올려놓지 않았어도 내가 기꺼이 도와줬을 거라는 사실이다. 그치? 돌아가며 발표하기 74쪽. 페토사 선생님이 먼저 선생님에 대해 간단히 말해주었다. 선생님의 고향, 늘 교사 생활을 꿈꾸었던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꿈을 좇아 6년 전에 월가의 직업을 버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게 된 사연까지. 선생님은 질문 있는 사람은 하라는 말로 이야기를 끝맺었고 줄리안이 손을 들었다. 그래 줄리안. 선생님은 출석부를 보고서야 줄리안의 이름을 기억해냈다. 선생님이 꿈을 쫓아오신 얘기가 멋있었어요. 고맙구나. 별 말씀을요. 줄리안이 의기양양하게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럼 이번에는 네 얘기를 좀 들어볼까 줄리안? 그런데 모두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군요. 먼저 자신에 대해 다른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은 점을 2가지만 생각해보세요. 잠깐만. 비처원 초등학교 출신이 몇 명이나 되죠? 절반쯤 되는 아이들이 손을 들었다.
아, 그럼 이미 서로 아는 친구들도 좀 있겠네.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 학교가 처음일 테고, 그렇지? 좋아. 그럼 먼저 친구들에게 이것만은 꼭 알리고 싶다 하는 것 2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혹시 서로 잘 아는 친구들이 있다면 과연 그 친구들이 여러분에 대해 모르는 게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좋아요. 그럼 줄리아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돌아가면서 발표하도록 할게요. 줄리아는 얼굴을 찌푸리며 정말로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는 듯 이 말을 톡톡 쳤다. 페토사 선생님이 말했다. 좋아, 언제든 준비가 되거든. 아니에요. 첫 번째는 페토사 선생님이 말을 잘랐다. 먼저 이름부터 말해주겠니? 그러면 선생님이 너희들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구나. 알겠어요. 제 이름은 줄리안입니다.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최근에 닌텐도 위에 신비한 전쟁터 팩을 샀는데 진짜 끝내줍니다. 그리고 2번째는 올여름에 우리는 탁구대를 샀습니다. 멋지구나. 선생님도 탁구를 좋아한단다. 줄리안에게 질문 있는 사람? 마일즈라는 애가 물었다. 야, 그 팩 다인용이야? 아니면 1인용이야? 그럴 질문 말고. 좋아, 그럼 다음에 네가 해보면 어떨까? 선생님이 샬롯을 지목했는데 아마도 샬롯의 책상이 교탁에서 제일 가까웠기 때문일 거다. 아, 좋아요. 샬롯은 정확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고 있다는 듯이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 제 이름은 샬롯입니다. 언니가 2명이고 7월달에 수키라는 새 강아지가 생겼어요. 동물 보호소에서 데려왔는데 너무너무 귀여워요. 정말 잘했구나, 샬롯. 고맙다. 그럼 다음 차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월요일날 볼게요. 그리고 오늘 아이스티 가져가세요. 아이스티 상품권, 교환권 2개씩 아이스틱 2개씩 먹을 수 있으니까 가져가시고